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까지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거친 말을 쏟아내고 북한 매체는 작전 계획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움직임에 따라 건건히 대응하겠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북한의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강렬한 성광이 밤하늘을 가르며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에 떨어집니다. 북한이 고도 5,700km로 고각 발사해 약 1시간 동안 980km를 날아온 화성 15형 미사일. 만약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 10,000km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이틀 뒤엔 남한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그리고 23일엔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2,000km 사거리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전략 전술핵 폭탄과 미사일을 쏘면서 그 의도와 배경, 기술 수준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작심하고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화성 15형 발사 직후인 지난 19일 담화에서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강화로 자신들에 대해 노골적인 침해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ICBM 발사가 그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공세의 특징은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김여정의 고약한 말버릇은 이번에도 두드러졌습니다. 남측을 바보들이라고 비아냥대면서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도 남한을 상대해줄 의향도 없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다음 날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 2발은 분명 남한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방송은 아예 남한의 공군 비행장마다 방사포 4발씩을 할당해 두었다고 공개했습니다.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할 수 있다는. 이번에 쏜 395km 방사포는 군산 공군기지를, 337km 포는 오산 청주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우리 공군 F-35A 등이 연합훈련을 위해 발진한 기지들입니다. 또 북한은 23일 발사한 순항미사일 4발은 사거리 2,000km를 팔자형을 그리며 약 2시간 50여 분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함대들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겨냥해 탐지가 쉽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로 아무리 니네들이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m 정도의 저상에서 공격하는 이런 순항미사일은 막지 못한다, 감지 못한다라는 거를 일종의 의표를 찌르듯이 일부러 쏜 거죠. 특히 2월 17일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 대응 경고를 하고 다음 날 새벽 미사일 발사 중대의 전투 대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서 하달 등 전 과정을 공개한 점도 주목됩니다. 핵 보유국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 실질적인 전술 운영 능력, 그 모든 것들, 특히 이번 화성 15 발사에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은 앞으로 건건사사, 즉 한미 양국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해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작년 9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이며 한반도 인근에 전개됐던 닷새간, 북한은 무려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쏘고 레이건호가 일본을 빠져나갈 때는 일본 상공 위로 화성 12형을 넘겨버리며 한미일 연합 전력을 위협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 또 미군 지휘소, 여기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는 비행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북한이 전략, 전술핵 모든 측면에서 위협적인 능력을 애써 과시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ICBM 탄두 재진입 능력을 의문시하자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몰상식하다, 이치도 모른다며 발끈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발사 명령에서 실제 발사까지 9시간이나 걸린 것도 남한의 정찰기가 없는 시간을 고른 것이라며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대미 억제력의 상징인 ICBM에 관련된 기술 평가에 대해서 너무 외부 세계가 박한 거에 대해서 일종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론을 피고 우리 그렇지 않다. 대미 억제력 갖고 있다. 우리 ICBM
기술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매회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ICBM에는 한미 최첨단 공군력으로, 방사포에는 한미일 해군 함정의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으로 맞섰습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 추적,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남북이 상대의 행동에 껌껌이 맞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 다음 달부터는 고강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이어 대규모 연합 상륙작전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북한의 도발도 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여정은 미국의 태도에 따라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가 달려있다고 밝혀 실제 태평양을 향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압박할 수단도, 그렇다고 대화를 모색할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 힘 대 힘, 강 대 강의 대치가 상당 기간 한반도를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도발적인 담화를 낸 김여정은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며 김정은을 대리해서 대외 메시지를 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하고 부각되면서 김여정의 입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김여정 위상에 변화가 있다, 아니다, 건재하다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김세로 기자, 최근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얼마 전 북한의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내각과 우리나라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성 직원 간의 체육 경기가 열렸는데요. 김주애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 관람석 중앙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2월의 봄 명절을 기념한 오늘의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김덕훈 내각 총리와 정경택 총정치국장, 조용원 비서 등이 김정은 부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내각과 군부가 두 사람을 위시하듯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네, 김여정도 이 경기를 지켜봤다죠? 네, 김여정 부부장은 김주애와는 달리 뒷줄 끝에 앉았습니다. 일각에선 김여정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위상 변화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자리 배치도 부부장 직함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부부장이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게 맞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는 것뿐이지 김여정 위상은 처음부터까지 전혀 변동이 없다. 과거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도 김여정은 4번째 줄에 서는 등 김 위원장의 의전을 제외하면 공식 행사에서 뒷전에 있거나 부각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렸듯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담화를 내는 등 대남, 대미 스피커로서의 역할도 여전히 행사 중입니다. 네, 김여정 위상과는 별개로 북한의 김주애 띄우기는 계속되나 봅니다. 네, 이번 체육대회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기념해 열렸는데요. 김주애는 화성 17형 시험발사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는 모두 군 관련 일정에 등장했었는데 일반 행사의 모습을 보인 건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는 열병식 사진첩도 나왔는데 전체 100페이지 중 김주애가 등장하는 사진이 17장이나 됐습니다. 리설주보다 3배나 많은 분량인데요. 기념 우표에 이어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선전선동의 중심에는 김여정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김주애를 띄우는 작업을 선전선동부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전선동부의 핵심에 김여정이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의도를 김여정이 떠받들어서 사실상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김주애를 부각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하는 선전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주민들에게 자립경제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해외 원조는 독약 발린 사탕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심각한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자력갱생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죠. 네, 최근 북한 매체가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사상과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유독 많은데요. 사회주의 길은 곧 자력갱생의 길이며 이것은 곧 사회주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오직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남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된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100을 빼앗아가는 약탈과 예속의 올가미이고 원조는 독약 발린 사탕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북한이 최근 원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애써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듯해 보이는군요.
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가까이 국제기구의 원조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데요. 자립만이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길이고 그렇게 지킨 존엄은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미끼로 체제 붕괴를 노리고 침투할 수 있다 경계하면서 경제난 속에도 국경을 걸어 잠근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방역위기 형세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던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순간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불굴의 신념, 자력갱생을 번영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북한에서 아사자,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실제 상황은 파악되나요? 네, 통일부 분석도 오락가락인데요. 당초 권영세 장관은 북한 상황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뭐 아사자가 속출하고 고난행군처럼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며칠 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식량난이 심각해 보인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었고 개인 간 곡물 거래 단속에 따른 유통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국제 원조는 받지 않아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무역량은 늘리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는 중국 훈춘과 북한 나선 사이의 트럭 운행이 2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9월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데 이어 나선 훈춘 간 육로 운행도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13만여 톤의 식량을 들여오는 등 수입량을 점차 확대하고 러시아로부터의 물자 도입도 늘리고 있는데요. 다만 완전한 교역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역 규모가 정상화되거나 이러기는 힘들 거다. 굉장히 북한이 통제하면서 필요 품목 중심으로 수입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교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농업 문제만을 단일 의제로 하는 전원회의를 열 예정인데 식량 대책을 비롯해 무역 재개 등의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네, 김재루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한말을 포함한 외래어 사용을 단속하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드라마의 영향도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있죠. 네, 오늘은 남한 드라마와 비교해서 북한 드라마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남한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남인희 씨도 북한에 계실 때 남한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봤죠. 추노, 궁, 성균관 스캔들,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마이걸이라든가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걸 다 북한에서 보신 거예요? 네, 북한에서 몰래 친구들이랑 봤었는데 일단 1화를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다 봐야지 못 견뎌요.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남한 드라마는 그때는 이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했었어요. 네. 보고 나서는 그걸 계속 따라하고 말투 따라하고 패션 따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남한은 이 많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채널도 많고 뭐 매체도 굉장히 다양한데 북한은 어때요? 채널을 보면 이제 전국 채널 가지고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양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용남편 텔레비전이라든가 사회문화 텔레비전이라든가 체육 방송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한 채널입니다. 네. 네, 북한에는 뭐 우리 시트콤 같은 토막극도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방송된 북한 토막극 중 누구에게 갈 것인가입니다. 기술 혁신에 성공한 이 남성, 발명 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출장 가 있다고? 그럼 내가 직접 심의초장 노인의 집에 찾아가면 안 될까? 심의초장 노인의 집 주소 통보문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새로운 심의처장과 이전 심의처장 중에 누구에게 청탁을 할지 재다가 결국 비누 거품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어지죠. 나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익을 놓고 필요한 만큼 도덕을 지킬 게 아니다. 진심으로 서로 덮고 위해주는 게 화목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도덕이 아니겠나. 우리말을 잘 써야 된다라든가 뭐 시간을 아끼자라든가 예절을 지키자와 같은 주제를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흥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토막극은 보통 뭐 짧으면 7, 8분짜리도 있고 길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토막극의 인기는 꽤 있습니다. 어떻게 절약감이 텅 비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절약감이 텅 비게? 자투리도 나오지 않게 과학적으로 절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텅 빈 절약함이란 토막극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며느리감 얼굴만 벌어진 줄 알아? 그건 너무 걱정 말아요. 걱정을 하게 됐나? 절약감이 텅 빈는데. 자, 빨리 쳐놓으라, 빨리. 예전에 방송됐던 또 다른 토막극에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알았다니까. 야, 어쩌면 좋아요. 엄마, 저 사람 끝내. 정말 담배가 문제라니까. 정말 그래, 정말. 네, 북한 드라마 특유의 엄숙함은 좀 덜해도 우리 시트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북한에서는 가볍게는 보는 것 같아요. 이 토막극 안에 뭐 어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볍게 보면서 아 그냥 저런 게 나왔구나 이 정도. 네, 그걸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북한서 토막극 제작하는 목적을 보면 생활 속에서 남아있는 낡은 잔재라든가 부정적인 현상들을 이제 생활 새 시대에 맞게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제들을 좀 과장된 액션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북한 다른 드라마, 영화 기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고 즐겨보는 편입니다. 네. 이 북한 드라마, 남한 드라마 어떤 딱 갈라지는 특징이 있을까요? 북한 드라마는 아직 좀 문어라고 해서 드라마에서만 쓰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낭편을 모여갈 수는 있어도 내 노력의 열매를 내가 달성한 목적은 시비하진 못해. 되게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런 말들, 책에서나 이제 나올 법한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죠. 남한 드라마는 뭐 재벌이 일단 되게 많이 나오고 출생의 비밀. 그 사람 너 낳아준 친아버지다. 불치의 병. 그리고 좀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끼리도 야 남한 드라마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만들 수 없대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PPL 남한 드라마를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대체 뭔 뜻인가 막 주인공이 밥을 짓는데 밥솥을 되게 많이 잡아준다거나 그래서 밥솥 참 예쁘다 하고 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저게 다 PPL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PPL? 눈치 못 채셨어요? 그때는 몰랐었죠. 네. 저도 이제 드라마 볼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네. 특정 드라마에 보면 이제 특정 회사의 자동차들만 그 주인공들이 다 타고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PPL을 한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주목할 만한데요. 그 임진년의 10만리들이라고 한 드라마를 보면 8부작 마지막 끝날 때 엔딩에 보면 이제 그걸 또 후원해줬었던 그 제약회사의 상표가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고 크루징 장면에서 보면 이제 그 드라마 촬영장의 여러 이제 이면들을 보여주면서 그 특정 회사 제품들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북한도 이제는 이제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후원 협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뭐 출생의 비밀이나 뭐 불륜 같은 소재가 자주 등장하지만 북한은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날 이렇게 이해해줄래요? 그럼 영원히. 2001년 방영된 가정이라는 북한 드라마입니다. 유명 여가수와 선방공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유명 가수인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아내는 게으르고 술만주하는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마셔요. 너라.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다른 남자만 무슨 선물을 낸 적 있어요? 왜 쏴봐? 시대주 말 같지 않아? 못하는 짓이었군요. 때리라요. 더 때려보라요.
금이 가기 시작한 부부관계는 의심을 낳더니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북한 사회에서 금기시된 불륜과 갈등을 그린 이 드라마 최종회는 결국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사람이 뭐 살면서 어느 사회나 이혼이 있는 거고 폭력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다 이제 밝힌 거다 보니까 되게 한 회 한 회가 되게 사람들 속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서 그냥 방영을 중지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는 굉장히 행복한 사회로 이제 항상 형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도 다 행복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와서 드라마가 방영 중지가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었고 프랑스에서도 출판이 됐고요. 전미도서관협회에서 뽑은 세계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원제는 벗이라는 영화로 나왔고요. 그 벗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부부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가정을 가야 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드라마를 이제 좀 조기 종영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드라마에 재벌집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그러게요. 네. 북한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법칙 뭐 있을까요? 네, 우리 남한 드라마에서는 뭐 실장님,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 드라마에서는 책임 비서 동지, 정치 지도원 동지 이런 식으로 동지 동무가 많이 나오고 남한 드라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치병 이런 게 나온다면 북한 드라마는 탄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아버지는 말이다. 농장에 진출했으면 한다. 날더러 농장원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답해줘요.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농장으로 탄원을 간다거나 탄광으로 탄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이제 선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드라마 주인공들은 이 발성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다가 노래가 나오면서 약간 뮤지컬처럼 바뀌면서 충성을 강조하면서 구호를 막 외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야 되거든요. 광산을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꾸려갑시다. 구름도 빨리 폭폭도 크게 힘차게 달려가자. 그래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거는 가쁜 충성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출생의 비밀 종종 나오거든요. 사실 내가 보면 너의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 너는 고아였는데 내가 이제 키워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보면 이제 부모를 잃거나 전쟁 중에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이제 뜻하지 않은 일로 부모를 잃었는데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하나의 가정으로 품어가지고 사회의 떳떳한 구성 이론으로 키워낸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도 난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뭐 이런 눈물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남북 관계에서 드라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으면 그만큼 또 북한 사회가 변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 배경의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북한 역할을 북한 배우가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청년교양보장법도 나오고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것도 나오고 정말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남북한 간의 드라마를 보면 이제 드라마 연기에 대한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고 스타일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장소를 같이 제공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같이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교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드라마. 북한 사람들도 이 재밌는 걸 볼 수 있게 좀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남북이 서로 장점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드라마 같은 문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총각 엄마라고 들어보셨나요? 20년 전부터 오갈 곳 없는 탈북 청소년들을 키우면서 화제가 됐던 총각인데요.
이분 어느덧 50살 가까이 되셨다네요. 네, 지금까지 키운 아이가 24명이라는데요. 처음 총각 엄마와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탈북 청소년 4명과 함께 시작된 30대 총각 엄마 이야기. 부모가 없거나 북한에 있어 홀로 남한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들에겐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고요. 네 꿈이 뭐냐 하면요. 맨날 몰라 대답할 때마다 대답마다요. 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이후 총각 엄마와 함께 생활한 아이들은 조금씩 늘어 지금까지 모두 24명이 됐는데요. 삼촌이라 부르며 한 가족처럼 사는 모습이 몇 차례 방송에 소개되며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지금처럼 삼촌당, 형들당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로부터 10여 년. 성인이 됐을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시골 도로변. 노란색 컨테이너 건물들을 쌓아 만든 카페 겸 레스토랑에서 낯익은 청년 한 명이 열심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10년 전 중학생이었던 진범이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디딤돌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게가 저 말고도 뒤에 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처럼 또 와서 이따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총각 엄마와 함께 생활한 원년 멤버 4인방 중 하나였고 어느덧 30살이 된 원일이도 보였는데요. 전문 셰프 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파스타 요리에 한창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두 탈북 청년이 5년 전 자립을 꿈꾸며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터전. 여기 처음에 여기 공사하는 것까지 다 제가 해서 그냥 좀 많이 애틋한 곳, 애틋한 장소,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은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원일이와 미대 출신인 총각 엄마가 직접 그린 작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외진 곳이어서 초기엔 적자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동네 단골 손님들까지 적지 않게 생기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고즈넉한 것도 좋고 조용하면서 또 이런 시골에 이런 게 있는 게 약간 좀 언밸런스하면서도 좋네? 되게 커피도 있다 혼자 마셔. 네, 처음에는 좀 낯설었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런 카페식 식당을 차린다는 게 좀 낯설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잘했다. 맛집이 되어버렸죠. 이곳 남북 접경지 최북단 카페의 창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저 멀리 철원 평야가 보이는데 그 너머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향인 북한과 가까운 남북 접경지 남한의 최북단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들의 가장 큰 조력자는 여전히 총각 엄마인데요. 주말마다 이곳으로 와 일손을 돕고 이것저것 잔소리까지 도맡아 해주는 영원한 삼촌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사회 진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제가 막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걸 또 사실은 마음은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또 저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래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나도 아이들이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좀 모델을 만들자. 총각 엄마와 현재 함께 지내는 탈북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 해왔던 탈북 청년들은 명절 때면 북쪽으로 나 있는 이 카페의 창 앞에 모여 고향을 향해 합동 차례도 지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대부분이 연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설날하고 추석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 대신 이런 최전방 지역에 와서 북한 바라보고
인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모았던 곳이 여기 철원이었어요. 카페 옆엔 식재료를 위한 채소 등을 키우는 밭과 비닐하우스가 조성돼 있었는데요. 작물을 키워보며 농사에 대해 궁금해진 게 많아졌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 여러 조언도 얻습니다. 지금 이제 풀 뽑아줘야 돼. 풀 뽑고. 이거 언제 심은 거예요? 이게 10월 20일 날. 솔직히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한국에서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죠. 기왕에 철원에 왔으니까 철원에도 정착할 수 있으려면 농사에 좀 알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전망이 좋은. 자연스레 농부의 꿈도 키워가고 있는 탈북 청년들. 고향에 있을 때부터 제 땅이 없었어요. 내가 농사 지었던 적이 없어요. 남들 걸 해줬었지 내 걸 내가 직접 했던 적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기회가 또 생겨가지고 어린 나이에 홀로 서야 했던 낯선 땅이었지만 특별한 인연들을 만나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이젠 새로운 꿈과 터전을 다져가며 우리 사회의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오다, 파간? 다 만들어봐? 반지.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말, 표정, 몸짓, 행동 따위를 일부러 지어내는 일을 뜻하는 알랑방귀. 북한에서는 노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노죽을 부리다, 노죽을 피우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다는데 북한에서는 알랑방귀라는 뜻을 쓰니까 북이름 같아요. 한국이랑은 말하는 게 달라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식량 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했는데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많이 희생됐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